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지난주 증시는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뉴스도 없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서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악재가 호재가 되는 증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PI, PPI 괜찮게 나오든 나쁘지 않게 나오든 지난달까지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증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지표 해석을 좋게 이끌어내서라도 증시가 상승하게끔 만들었을 텐데 지표가 괜찮았음에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 증시는 하락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주얼 여러분들이 귀걸이, 코걸이 이야기 들으면서 휘청휘청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S&P 500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이 어느 지점까지 올라오면 하락의 기조가 꺾일 수 있으니 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이니 공부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공부까지 어렵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만 보시고 올라가는지와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뉴스에서 기다리면서 비나이다 하는 주식보다는 쉽게 하실 겁니다. 하여튼 자세한 건 뒤에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저는 뉴스나 지표, 증시의 모든 것들을 증시판 안에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증시는 책에 나온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증시적인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지 경제의 교과서적인 부분을 증시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매일 코걸이, 귀걸이 뉴스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준도 없는 그냥 비나이다 주식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저의 해석은 항상 증시판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라에서나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가 조절, 달러 조절, 금리 조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도. 기도가 있는 이유는 연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무슨 할 일이 남아있는 걸까요? 하여튼 기도가 들어갈 정도로 그닥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유가 조절. 제가 전에 비축유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인 유가는 교과서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가를 급락시키면서 지표가 잘 나오게끔 유도를 시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미주율이 예언을 했었죠. 유가가 급락한 게 이상하다. 증시가 상승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증시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부터 유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지금 증시의 하락은 유가의 상승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키인 금리 인상은 안타깝게도 파월이 열심히 많이 빠르게 올렸는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은 버려진 카드가 되었고, 그러면 달러 조절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달러를 상승시키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를 하면 유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지금같이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2013년과 2014년도에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걱정도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로 유가를 잡고 인플레이션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하여튼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게 유도가 됩니다. 또 달러 강세를 만들기에 좋은 타이밍인 게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시켰죠. 그러면 달러의 하락도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미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러 상승시켜서 이런 분위기도 상쇄시키고 유가도 하락시키고 물가도 하락시키고 이리저리 달러 상승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이 하락을 하겠죠. 보통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연기하거나 멈추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라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생겨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야기 나오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뉴스들이 나올 테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나올 뉴스에 대해 말해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고요. 만약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유가나 그리고 좋게 만들어지게 유도를 하고 있는 지표들이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발표가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쉽게 주식하기 위해서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S&P 500 선물은 4,550, 나스닥 100 선물은 15,515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영상 이유입니다. 그곳까지 가다가 하락을 지속했죠. 금요일은 결국 지쳐서 저점을 낮췄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도 역시 오르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낮췄고요. 못 올라갔기에 사람들 심리가 저기 위로는 올라가지 못할 거야 하고 이젠 됐어 하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것을 실망 매물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100까지 보시기 어려우니 S&P 500 선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세가 줄어드는 구간은 4,510 구간이고요. 4,550 구간은 아직도 유효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간이니 보시고 우선적으로는 4,510 구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하다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하락은 아니겠지만 저점을 낮추거나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서 맴도는 증시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의 수는 줄어들겠죠. 테슬라 말씀드린 240, 235 저의 이 선은 237 구간 제가 신이 아니니 말씀드린 그 구간 보시고요. 이미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설마 240 설마 아래로 가겠어 하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하여튼 지금 235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235 구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하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증시 뉴스를 보고 기업 분석과 기업 뉴스를 밟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지점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어느 날부터는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되니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